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수철이 자전거 타는 장면 감동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서도 그 큰 집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다혜와 또 건우를 찾으러 다닙니다. 자전거 타는 실력은 여전히 형편없죠.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집도 큰데 차를 타고 가든가 급히 공항으로 차를 몰고 달려가야죠. 왜 자전거일까요? 특히 다혜야 제발, 수철이 그렇게 말을 했던 걸 보면 확실히 수철은 다혜가 자기를 속였던 것과 또 건우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어떻게든 붙잡고 건우를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려고 애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차를 놔두고 뜬금없이 자전거를 타며 찾으러 다닙니다. 코미디 같죠. 이상하지 않나요? 뛰어도 그것보다는 아마 더 빨랐겠죠. 이 부분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건 가족이죠. 특히 이 드라마는 목의 중심입니다. 현우 엄마, 은성이 엄마, 혜인이 엄마. 그런데 혜인이 가족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재벌인 홍만대 할아버지의 위세가 가장 큰 원인이죠. 아버지 범준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랄 정도입니다. 그러니 범준의 가정도 불안불안합니다. 아들 수환이가 죽을 때는 혜인이가 가족으로부터 소외까지 당하고요. 수철이는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인지 너무 순진합니다. 은성이에게 홀라당 회사를 넘겨버리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결혼도 사기 결혼이고 아이마저 친자가 아닙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냥 속아서 살죠. 홍만대 할아버지 생일에 캐리커처 상품은 정말 유아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혜인이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큰아버지를 닮아서 똑부러지는 혜인이기는 하지만 혜인이도 현우랑 좌충우돌입니다. 아버지 범준이나 수철이나 혜인이나 겉은 번지르르 한데 미성숙하지요. 자, 그런 수철이가 자전거를 배웁니다.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안쓰럽죠. 아들 건우에게 아버지로서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입니다. 돈과 상관없는 아버지로서의 진심이죠. 자신도 배우지를 못했던 자전거입니다. 꼭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박받고 또 울보였던 수철이였는데요. 커서는 독불장군 홍만대 할아버지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였고요. 수철이에게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죠. 가족이야말로 가장 격려하고 응원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언젠가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아들 건우에게 아버지가 먼저 해주는 홀로서기 놀이가 바로 자전거잖아요. 그걸 직접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겠죠. 좀 안쓰럽기도 하죠. 자기는 그런 과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편지를 남기고 다혜와 건우가 떠나버립니다. 이들을 찾으려고 수철이 택한 게 자전거입니다. 여전히 잘 타지도 못하는 자전거로 다혜와 건우를 찾으러 다닙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좀 이상하지요. 정말 급하면 자가용을 타면 되지 굳이 못하는 자전거로 길을 쓰고 다니려고 합니다. 좀 현대판 심파인가요? 여기에는 중요한 암시도 있습니다. 뒤뚱거리며 불안한 존재, 아버지로서 수철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하고 철없는 존재라는 의미죠. 자전거라는 게 배울 때 누가 잡아주잖아요. 그게 익숙해지면 비로소 손을 놓고 독립해서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독립적인 라이더, 독립적인 개체가 되죠. 수철이는 여전히 그렇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도 기어코 타려는 이유는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아들 수철이가 아니라 아버지 수철이, 그러니까 수철이를 성숙시키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자전거를 타며 넘어지면서도 아들과 다혜를 찾았던 건 아버지 수철이의 성장을 말합니다. 정체성이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가족은 손을 놓아버리고 의절해버리고 죽일 수도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고통과 아픔 속에서 치료해주고 또 자라게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도 자라는 거고요. 이 자전거에 담긴 함축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할까요? 이 드라마가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성장하지 못했던 수철이를 기우뚱기우뚱, 그런 기우뚱거리는 자전거처럼이지만 독립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모두 다 잃어버려서 오갈 데 없을 때 쉼이 돼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용두리에 모인 가족들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메시지죠.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타는 게 수철이만은 아니죠. 그건 혜인이 가족 모두가 그렇습니다. 범준도 그렇고요. 선우도 그렇고 범자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수철이처럼 자전거를 타지 못합니다. 범준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남편인데 자전거 타는 게 기우뚱기우뚱이죠. 선우는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범자는 아예 기우뚱거리며 타다가 넘어진 채 여기저기 찰과상 투성이에 울봅니다. 누구나 저절로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는 게 아니듯이 가족이라도 누구나 저절로 처음부터 잘 해가는 건 아니니까요. 용두리 자전거 교습소에서 모두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겠죠. 가족이 흔들렸던 다혜는 돌아오게 되겠죠. 수철이는 비로소 철없던 아이에서 아버지가 돼가는 거고요.
가족이라는 건 구성원들을 성장시켜주는 존재들이라는 걸 말하죠. 이것과 대척점에 있는 게 바로 은성입니다. 어머니 모슬이죠. 이 가족 구성은 쪽을 위해 모였죠. 모슬이는 아들을 이용하고요. 그 텅 빈 공간을 두고 자란 은성입니다. 모슬이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놔두고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요. 그래서 계약권은 애초에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또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은성이는 단순히 아들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만으로 구성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넘어진 은성이의 상처를 싸매줬던 것도 엄마가 아니라 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슬이의 몰락은 이 가족 구성원, 실패한 가족 구성원인 은성이에게 결정타가 온다고 봐야 될 겁니다. 모슬이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겠죠. 가족이라는 이 대칭 구조가 그렇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모슬이의 몰락, 가족에게서 온 거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너무 비하하는 표현은 필터링을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